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함이 결국 열리고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성한 후 10년 만에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번 선거의 특징과 바뀐 서울시장의 시정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우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보다는 낮았지만 보궐의 특성상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았습니다. 서울은 58.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59.9%였는데 겨우 1.7%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던 거죠. 법정 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진 선거치고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겁니다. 그만큼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집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높은 투표율은 이미 사전 투표에서도 예견이 됐습니다. 서울은 21.95%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19.1%보다 높았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의 경우 50%가 넘지 못할 경우는 조직이 좀 강한 여당이, 또 넘을 경우는 야당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투표율을 들었으니까 득표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역대 서울시장 선거와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보시죠. 지난 지방선거 때랑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79%로 당선이 됐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23.34%로 그 뒤를 이었고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19.5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6%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 즉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훈 당선자의 승리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자, 지난해 12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단일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국민의힘에서는 14명의 후보가 쏟아지면서 경선 과정을 거치고 또 이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에 비해 다소 좀 열세였던 오세훈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안철수 대표도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3지대 단일화를 거치고 또 언론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경선 과정이 시들하면서 초반에 좀 맥이 풀리는 상황을 연출했고 범여권 단일화도 큰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 과정은 이 본선을 정말 연상시킬 만큼 큰 화제를 계속해서 몰고 다녔었죠. 이 선거 중반부터는 시민단체 고발로 알려지게 된 LH 직원 3기 신도시 특이 의혹이 정말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죠.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된 시점인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야당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결국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겠죠. 즉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으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론 그리고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정책 선거는 좀 실종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번 선거 오죽하면 선거 기간 생각나는 것이 생태탕, 네. 페레가모, 구두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요, 공약은 있습니다. 오세훈 당선자의 슬로건은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서울시장 재선 출신답게 한번 해봤으니까 서울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표현일 텐데요. 5대 공약을 좀 살펴보면 먼저 스피드 주택 공급입니다. 용적률 등 1년 내에 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주택을 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교통입니다. 네. 스피드 교통인데요. 월드컵대교 이게 신속하게 개통을 하고 또 면목선, 난곡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을 5년 내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서울을 좀 크게 4권역으로 나눠서 이른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과 또 1인 가구와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굵직한 지역 공약들도 있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그 광화문 광장 가보시면 공사가 한창 중이지 네네. 않습니까? 이 현재 공사가 한창 중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일단 좀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당선자가 이 시장 시절 만든 것인데요. 평소에 이랬습니다. 멀쩡한 광장을 왜 또 바꾸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 때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좀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서울 동북권역의 이슈인 창동 차량 기지와 관련해서는 상업 유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대형 복합몰을 넣고 또 돔 형태의 야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또 이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는 지상화되어 있는 구간을 전면 좀 지하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성동 광진 주민들에게는 정말 수건 사업이거든요. 한양대에서 잠시부항까지 지하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세한 지역 공약은 오늘 다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는 달라지는 시점과 함께 개별 리포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부터 또 당선자의 공약까지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이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